자, 페이지가 118페이지. 자, 복합재질도 아니고요. 조금만 집중하면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요.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필기하면서 쭉쭉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총 6개 단락밖에 안 돼서. 자,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귀 의무를 의무자가 자귀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해야 되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어. 뭐를 해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관련 행정청이 그거를 해야 되는 놈 대신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네가 안 해서 이걸 우리가 대신했잖아 라고 하는 그 비용을 해야 되는 놈으로부터 돈을 걷는 제도가 행정대집행이에요. 여기서 대집행은요,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하는 거야. 대신.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 행정 절차 의무자가 그거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랑 똑같죠. 법원에서 너 이 집에서 나가 라는 판결을 선생님이 받게끔 했단 말이야.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나가게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행정청, 법원이, 검찰청이 그 사람이 안 나가서 대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비용이 들겠죠. 인력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그리고 한 돈을 의무자에게 이만큼 들었다라고 징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정대집행의 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의 뭐가 있다?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체적 자귀 의무의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 모른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 설명을 해줘요. 대체적 자귀 의무란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아까 금방 개념 얘기했고요. 개념은 뭐라고요?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이행하고요. 이거를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체적 자위 의무란 뭐냐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오염물질 제거 이런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야. 근데 지긴 졌는데 내가 허물 수가 없어. 근데 허물 수 있는 힘과 장비를 가진 행정기관이 있겠죠. 대신해주고 비용 얼마 들었다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 자, 소극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부작위 의무가 있다.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오직 의무자만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자귀 의무. 예를 들어서 비대체적 자귀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유나가 잘못한 일을 잘못해서
징역 3년을 가게 돼. 내가 윤화 대신 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해당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랑 구별된다.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돼. 헌법상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작용은 당연한 얘기야. 법률에 근거해야지. 느낌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요. 법이 이러니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는 자, 봐봐. 모두 칠판 잠깐 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뭐냐면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근거야. 이걸로 때려 부실 수는 없다고요. 불법 건물을. 그래서 따로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부셔도 된다라는 또 다른 법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 단락.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자, 행정대집행의 조건이 있는데 자,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야 해요. 먼저. 예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해.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반면에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 이거 만약에 내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철거할 때 내가 하겠다라는 약정을 했을 때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가 되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자, 여기서 공법에 의해서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썼어. 이거 공법이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손으로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의무는 내가 할게 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사법상 의무이니까 대집행의 대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공법상의 의무가 되는 건데.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합니다. 부자기 의무나 아까 얘기했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어. 다만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야?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 설치 금지 의무 이런 것들 하면 안 돼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이럴 때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기 의무가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셋째,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돼요. 이게 뭐냐?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에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너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례의 원칙이다. 어렵지 않지? 길어도 금방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 그러면 대집행은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락도 깔끔해. 4단계래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계고입니다. 계고. 경고예요. 엄한 경고. 우리 저거 했었나? 저거? 난소공 한 적 있었어? 거기 보면 철거 계고장 나오죠. 그거예요. 경고장이 붙는 거야. 그래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대집행 의사 사전 통지 행위예요.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거 의무야. 근데 너무 절박할 때나 비상시 때는요, 계고 없이도 진행 가능해. 이거 지금 지금 대집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 계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고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돼요. 두 번째 순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다. 그래서 영장은 누가 줘요? 법원이 주는 거예요.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의 영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한다는 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언제 할 거냐라는 시기, 책임자 이름, 비용, 이거를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하는 겁니다. 대집행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물리력 행사죠.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죠. 어차피 다 이거 세금 들어간 거니까 징수해야죠.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납부. 행정청은 비용 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역시 문서로 명예한다.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대집행 대상과 관련해서 특히 논쟁이 되는 건 뭐냐?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가야. 판례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땅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그래서 대법원은 토지 공원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 점유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 또는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옮길 수가 없잖아. 이거는 오직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행위니까 타인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법원은 이후에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내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철거 의무자일 때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해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철거 의무자는 그 건물의 소유주죠. 내가 내 집에서 살 때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에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게 대집행할 거리야?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얘네들은 다 모두 소송 대상이 가능해요. 이거 잘못했다. 다만 정말 실행을 해버렸어요. 건물을 헐었다 치자.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이미 건물을 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거야.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걸 받았어. 나 억울해. 그래서 이럴 때 계고장을 볼 때 또는 이거 할 때 이 두 단계에서 하지 마세요. 일단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다 끝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상실해버린다고 그랬어. 마지막 단락이야. 이렇게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긴 하거든요. 또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돼야지. 행정대집행이 법이 명령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정당한 어떤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대집행이 갖추어야 될 요건, 대상, 절차, 그다음에 실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성질,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두 가지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게 법의 바운드리에서 일탈할 경우에는 통지하는 사법심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또 모두 있다는 거예요. 사법심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법심사 제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끊고요.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 근거로 작용한다. 안 되죠.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 어디 있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거야? 강제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럼 2번 읽어볼까? 행정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선행 절차인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아까 이익 상실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번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사법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지? 4번 행정 대집행은 공익적 필요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 수단이다. 맞죠?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권익을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계고는요. 계고 여기 있었지. 계고는 행정대집행 절차의 최초 단계 맞고요. 의무적 절차이지만 비상사태나 위험의 절박성이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계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2번 가죠. 2번 가면 기억에서 디귿까지에 대한 설명인데 얘들아 기억이 뭐였더라? 비대체적 자익의 의무인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행정대집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은 의무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맞지? 기억의 예로는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 아까 했었어요. 3번 니은은요? 니은은 뭐였지?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극적인 거라고 그랬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의무 이행에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소극적 의무. 방금 얘기한 거 맞죠? 그러면 니은을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역시 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방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가 나중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니은이 뭐였어요? 부작위 의무잖아. 근데 어떨 때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보세요. 어떨 때 된다라고 얘기했어? 어디 있니? 어디냐? 어디지? 아까 했는데. 어딨지? 그래. 대체적 자기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안 된다. 다만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전환된다라고 했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오랫동안 방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자, 5번 디귿은 뭐였어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의무자 본인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 맞고요. 절대 강제할 수는 없다. 3번 보죠.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건데 가가 뭘까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거기 사는데 내가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철거 의무자와 건물 점유자가 동일인이니까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2번 퇴거 의무는 점유 이전이라는 인도 의무와 성격이 다르니까 됐고요. 3번 건물 철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그렇다 쳐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례 원칙을 완화한다.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절대로 안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4번은 아예 틀렸고요. 아니다. 봐봐. 그렇지. 4번 보세요.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 사람이 있는데 부술 수는 없잖아. 그러면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이 나가야 된다. 부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은 뭐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니까 무슨 소리? 4번 봅시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될 거야. 지워도 풀려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에 B가 허가 없이 공무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 발견했어요. 행정청이 A다. B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A는 B에게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계고했지. 근데 B는 무시했고요. 계고를 했으나 여전히 거부를 했어요. 이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요.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B가 안 나와 저항했어요. 강제 퇴거시키고 건물 철거하고 2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1번 볼까?
A가 B를 강제 퇴거시킨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퇴거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얘기니까요. A가 2번 A가 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끊고 행정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다. 맞죠? 3번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끊고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맞아요? 왜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근데 그 돈 내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돈 내는 거는 그렇죠. 돈 내는 것은 막을 수는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한 거니까 건물을 해체한 것에 따른 원상 복구 이익은 이미 상실된 거죠. 자, 4번.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계고나 영장통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했겠죠. 철거 전에 순서상. B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끊고요.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맞죠.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 A가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지켰다면 철거할 수 있죠. 마지막 5번. 이거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 그렇죠. B를 보시면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중대한 제한을 따름으로가 아니라 포함한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방향이 다르네요. 어떠한 일과 더불어 생기는 거니까 따름으로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대입하면 다 돼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독서가 하나 둘 셋, 문학이 하나 둘 셋, 힙 문학회 독서회. 독서가 어려워요. 문학이 어려워요. 독서가 어렵지. 문학은 쉬운 거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학 세 개를 하루에 다 끝내고. 양은 또 안 돼. 양은 안 돼요. 어떻게 할까? 다음에 한번 독서 더 할까? 어? 아니면 하나씩 하면 좋은데 너희들이 귀찮잖아. 책 가져오기가. 다음 시간도 독서 한번 더 합시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그래. 독서 해보자고요. 독서. 오케이. 고생하셨어요.